안녕하세요. 부동산 길라잡이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가진 자산 과연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걸까? 아파트 값은 왜 이리 비싸고 나는 언제쯤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주식이나 코인으로 한방 노려볼까? 이런 고민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오늘은 대한민국의 부의 85%가 부동산에 몰려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투자 핵심 개념 3가지를 실전 팁과 실행 가이드까지 곁들여서 현실적으로 공감 가게 풀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투자와 거주는 분리하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지방에 살아서 집 사봤자 의미가 없다. 차라리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지방에서 살면서 여기서 집 사서 뭐하나? 차라리 그 돈으로 코인 해볼까? 이런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변을 보면 지방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산 분들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자산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사는 곳과 투자할 곳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굳이 그 지역에 집을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 북부, 남부 핵심 지역이나 교통 인프라가 좋은 곳을 투자처로 삼으세요. 두 번째는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 전략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면 전세를 끼고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소형 아파트나 구축 아파트에 투자해 보세요. 예시로 2025년 기준 서울 외곽, 노원구, 도봉구, 금천구 등은 20년에서 30년 된 구축 아파트들 매매가가 4에서 6억, 전세가가 3에서 5억 정도 수준입니다. 내 자본금이 1, 2억만 있어도 등기를 치고 집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행 가이드로 보게 되면 월세, 전세로 거주하며 생활비를 최소화한다. 2번 투자할 지역을 선정한다. 3번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곳 위주로 소형 구축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다. 4번 작은 계획을 세우고 대출 한도와 이자 부담을 꼼꼼하게 체크한다. 5번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찾아서 전세를 끼고 매수한다. 두 번째는 외곽이나 지방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지방이나 외곽 지역에 새 아파트가 몇천 세대, 몇만 세대씩 쏟아지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새 아파트 들어온대 하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지어진 아파트들이 몇 년만 지나면 공실이 생기고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반대로 서울이나 수도권은 아무리 짓고 싶어도 기존 주택을 허물지 않는 이상 새로 짓는 게 어렵습니다. 공사비도 오르고 금융 비용도 부담되고 주민 반대도 심해서 실제로 공급이 쉽지 않다고 해요. 이런 희소성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의 가치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투자 지역 선정 시 체크리스트는 첫 번째, 신규 공급이 제한적인 곳인가? 예시로는 서울, 1기 신도시, GTX 역세권 등입니다. 2번, 인구 유입이 꾸준한가? 예시로는 경기 남부, 인천, 하남, 성남 등이 있겠고요. 3번, 교통 호재가 있는가? 예시로 GTX, 신분당선, 광역버스 등이 있을 것 같아요. 4번, 학군,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가도 확인해 보면 좋겠죠. 실행 가이드로는 첫 번째, 투자하려는 지역의 인구 변화, 공급 계획, 교통 호재를 꼼꼼하게 조사한다. 2번, 네이버 부동산 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최근 거래 사례를 확인한다. 3번, 신규 분양이 많은 지역은 피하고 공급이 제한적이고 수요가 꾸준한 곳을 우선 고려한다. 4번, 직접 현장 답사를 통해서 주변 환경, 상권, 교통, 학군들을 꼼꼼하게 체크한다입니다. 본론의 세 번째는 부동산이 곧 노후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 세대나 주변 어르신들 보면 그래도 집 한 채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집에 집착할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그 이유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사업으로 큰 돈을 번 분들도 결국 마지막에는 부동산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 부의 85%가 부동산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이 우리의 전 재산이고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0, 40대라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서울, 수도권, 신도시의 소형 구축 아파트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 50대 이상이시라면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 수익이 가능한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상가 등으로 자산을 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나이와 지금 나의 상황에 맞는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내 집 마련이 우선이라서 전세 월세로 거주 중이시라면 내 이름으로 등기 칠 수 있는 작은 집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월세 수익이 가능한 임대용 부동산,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함께 연금, 보험 등 노후 대비 수단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투자와 거주 분리, 외곽, 지방의 한계, 그리고 부동산이 곧 노후라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실전 팁과 실행 가이드와 함께 한번 나눠봤습니다. 부동산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자산임은 분명합니다. 저 역시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게 오랜 꿈이고 여러분과 똑같이 걱정하고 망설이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현명한 부동산 투자, 노후 준비 꼭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공감되는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